안녕하세요. 가치유사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아 타이어를 한번 볼 겁니다. 디탈 오토모티브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원래 둘이 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이쪽 사업부랑 고무 사업부랑 분리를 하면서 DTR은 그대로 남아있고 고무 사업부로 떨어져 나온 게 바로 동아 타이어입니다. 현재가 12,450원이고 시가총액은 10억이고요. 지분 구조는 회장 일가에서 65% 정도, 한투밸류에서도 5% 정도, 그리고 5%가 안 돼서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밸류 파트너스 운용에서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유동 주식은 한 25% 정도 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슈 관련해서 한번 잠깐 보면 한국투자밸류가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보시면 거래 단가가 12,000원부터 13,000원까지거든요. 특히 8월 24일에 대량 매도를 했는데 12,200원이죠. 저는 그래서 한투밸류 단가가 한 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단가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이제 DTR을 원래 가지고 있었나 봐요. 신규 상장을 할 때 취득가 12,500원에서 받았고 그리고 2018년에 추가로 매수할 때 단가가 14,000원. 그 이후로 쭉 매수를 합니다. 18년 2월에 소유 주식 수 138만 주 보이시죠? 이게 2018년 4월이 되면서 173만 주가 되고 2019년 초에 186만 주, 2019년 중순에 200만 주를 넘어서더니 2019년 말에 240만 주가 됩니다. 취득 단가를 보시면 2018년에 15,000원, 14,000원, 13,000원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2019년 초에 12,000원대에 샀었고 2019년 중순에 13,500원 선에서 샀죠. 거의 100만 주를 넘게 이 가격대에서 샀는데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냐면 2020년 11월 보유주식 수 250만 주 보이시죠? 2019년 말에 240만 주였으니까 250만 주까지 계속 지분을 늘린 겁니다. 이제 250만 주부터 지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처분 단가를 한번 보시면 2020년 10월 30일에 9,065원 그리고 11월 27일에 9,830원 이렇게 9,000원대에 매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21년 2월까지도 9,800원대에 팔았죠. 그리고 아까 봤던 표를 다시 보면 12,000원대에 다 넘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는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까지 엄청 비싸게 주면서 사 모았던 주식인데 9,000원에 팔고 12,000원에 팔고 이렇게 싸게 넘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마 지금도 계속 팔고 있을 거고 주식을 거의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주주 매도 이슈는 해소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12월 24일에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가족 경영 회사인데 김만수 회장님을 할아버지, 김상원 이사를 아버지로 둔 김민찬 씨가 이번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138만 주를 한 번에 넘겼어요. 동아 타이어만 준 게 아니라 DTR 오토모티브 쪽 주식도 같이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아마 주식을 통해서 돈을 줄 텐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 배당을 올렸어요. 원래 배당 성향 25% 수준에서 주고 있었는데 2020년에 갑자기 82%로 떡상 800원에 배당을 줍니다. 2020년 말에 한투밸류가 주식을 얼마에 처분했다고 했어요? 9,000원대였죠. 배당 발표가 3월에 있었는데 이 9,000원대였던 주가가 13,000원까지 한 번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투밸류가 매도를 치기도 했고 그리고 저쯤에서 아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판매에 차질이 생겨서 그 여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세금을 다 내려면 앞으로도 배당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최소 한 3, 4년 정도는 배당을 더 해줘야 됩니다. 고배당을 유지할지 아니면 배당을 다시 낮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 연도에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예상으로는 800원을 배당을 주려면 이익을 넘어서는 초과 배당을 해야 될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은 회사 분할하면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었으나 21년에 잠깐 살아난 것 같고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이 말은 비용이 늘었다는 소리겠죠. 아마 이건 원자재 가격 이슈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판매 관리비가 증가를 했을 거고 자세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보다 계속사업이익 그러니까 포괄손익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영업해서 이익을 100억을 냈다고 하면 세금 20% 떼고 대출 이자 못 떼고 하면은
한 7, 80억 정도가 단기 순이익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도 있고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높다는 말은 영업 말고 다른 부분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 부분이 바로 금융수익 부분인데, 동아타이어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이자 수익만 한 60억, 70억 정도를 받을 정도였어요. 현금성 자산이 2,6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지분증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동아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지분증권들이고요. 증가분을 보시면 2분기에만 215억 정도의 지분증권을 새롭게 취득을 했구나. 평가손익은 한 7억 정도를 받구나.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3분기에 코스피 박살 났는데 동아타이어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분기에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치고 한번 9월 30일까지 손익을 계산을 해봤는데 3분기에만 48억의 손해가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1, 2분기에 영업이익이 30억, 40억이 나왔는데 한 분기 영업이익보다 큰 금액을 주식으로 잃은 거죠. 물론 뭐 저가에 더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떨어지기 전에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전보다 실적이 둔화가 될 거다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금융에서도 이런데 3분기에 자동차 산업이 주춤하면서 타이어도 같이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크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타이어 산업이라는 게 사실 자동차에 다 4개씩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 대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업이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동아타이어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고무 튜브예요. 최근 국내나 선진국들에서는 이 튜브 타이어를 안 쓰고 튜브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가 워낙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싸고 쉽게 갈 수 있는 튜브보다 공기가 잘 안 빠지고 정비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공기 없이 달릴 수 있는 타이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도로 상황이 열악한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아프리카 이런 곳에 팔아야겠죠.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또 고무 튜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 사업이 유책이다 보니까 100% 기계화가 안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공정이 많대요. 사람이 해야 되는 공정이 많다고 하면 노동 집약적인 사업인 거고, 이 노동 집약적 사업 분야에 있어서 중국하고는 경쟁이 성립을 안 합니다. 지금은 품질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건데 중국 제품의 품질이 올라온다고 하면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이 커요. 여러모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넘쳐나는 현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 나선다던가 해야 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신규 사업의 전망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진 않구나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당분간 고배당을 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슈는 해소가 됐다. 3분기에 실적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무 튜브 사업의 성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뭐 고배당 아니면 지분증권 가치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매수를 안 한다고 하면 뭐 제한된 성장성이나 확장성 그리고 지분증권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